한 8번 봅시다. 자, 8번 보시면 이제 XY 평면에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에 이제 향을 갖는 이제 단순 패곡선이라 되어 있죠. 아, 이 패곡선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C가 이 선적분. 그러니까 요거 무슨 함수의 선적분이죠? 벡터 함수지, 벡터 함수. 그러니까 요거 F1이고 요거 F2. dx, dy 곱해져 있는 형태. 아, 그러면 그러니까 dx 앞에 있는 게 F1, 그 다음 dy 앞에 있는 게 F2라고 했죠. 아, 그래서 이 벡터 함수에 대한 선적분인데 C가 패곡선이다. 그러면 뭘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그린 정리 적용하는 사항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린 정리 적용하려면 일단은 단순 패곡선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형이랑 좀 달라요. 조금 어려운 유형이죠, 이게. 뭔가 패곡선 C가 주어져 있어야지만 그 C의 내부 영역을 D로 갖는 그 이중적분을 우리가 구하는데 그 C가 안 주어져 있고 그냥 요 선적분의 최대값을 구하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한데 우리 일단은 한번 C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 C의 내부를 D라고 하고 그린 정리를 적용을 해볼게요. 그냥 식만 써보자고 일단. 그러면은 D에 요거 이제 F2를 머리 편미분 X로 편미분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 X제곱. 그 다음에 이제 F1을 Y로 편미분 하는데 Y로 편미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 Y제곱 그 다음 플러스 9가 되죠. 아, 요게 이제 피적분 함수 되고 이거에 대한 이중적분의 값이 저 선적분의 값이 된다는 게 그린 정리예요. 그린 정리 적용해서 이제 이중적분으로 바꾼 거죠. 그지? 근데 여기서 얘 뭘 구해야 돼요? D를 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D에 따라서 이중적분의 값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치 정적분에서 구간에 따라서 적분값이 변하는 것처럼. 맞아요? 아, 이 영역 D에 따라서 저 이중적분의 값이 변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요거를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이걸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번 일변수에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뭐냐면 요런 거 있죠. 뭐 A부터 B까지 뭐 저거랑 비슷한 함수 뭐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9. 그러니까 요거에 dx를 하는데 이게 A하고 B가 몇일 때가 이 정적분의 값이 최대값이 나올까?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생각하려면 뭘 하면 되냐? 일단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되죠. 그러니까 기하학적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형태잖아요. y절편 9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3을 지나는 이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 3이에요. 그럼 한번 이 정적분의 의미를 생각해봐요. A부터 B까지 이걸 적분하는 거니까 어디서부터인가 어디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구간을. 맞아요? A, B 값을 찾아주는 거니까 최대가 되는 적분의 값이. 그러면 적분의 값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곡선 아래에 있는 넓이. 이 양수일 때는. 그 다음 음수일 때는 이제 음의 넓이가 나오죠. 맞아요? 아, 그러면은 최대값을 가지려면은 양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최대한 많이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음의 부분은 많이 포함하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구간을 몇에서부터 몇까지 잡아야지만 저 정적분의 값이 제일 크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 그치.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로 이 양수인 부분을 전부 다 잡아줘야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맞아요? 아,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될 때는 그러니까 A가 몇일 때? 마이너스 3이고 B가 3일 때가 이제 최대가 된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뭐 값은 이제 정적분 계산으로 하면 되고 근데 최대가 될 때 A하고 B만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면은 요 값이 뭐일 때겠어요. 결국. 그치. 이 값이 0일 때 0일 때. 맞아요? 왜냐면 이제 y 값이 0일 때 x 값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맞아요? 아, 그래서 요 놈이 0일 때 그 x 값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되는 그 구간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돼요? 아, 그래서 결론은 뭐야? 그러니까 양수인 부분을 최대한 많이 포함을 시켜주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길로 확장을 좀 시켜볼게요. 요거는 어떤 형태?
포물면이지? 맞아요? 포물면. 그러니까 3차원 공간상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포물면이 쭉 나올 거예요. 뒤집어져 있는 모양.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단면은 이제 원이겠지.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 아,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포물면이니까 결국은 영역 D를 어떻게 잡아야지만 이 이중적분의 값이 제일 크게 나오겠어. 양수인 부분을 최대한 많이 잡아주는 거잖아, 함수값이. 그럼 어디겠어요? 요 원 형태 아니겠어요? 요 원 형태? 그러니까 여기 바깥으로 잡으면은 음수니까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값이. 맞아요? 아, 그 다음에 이거 원보다 또 작게 잡으면 이제 더 넓게 잡으면 더 커질 수 있는데 이 작게 잡으면 최대값이 아니겠지. 맞아요? 아, 그래서 요 부분이다, 요 부분. D가.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D가 요 원이라는 것 좀 파악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이제 저기서 했던 거 결국 얘가 몇일 때? 얘가 0일 때 영역이 최대가 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 그래서 결국은 최대 값을 이제 구하는 상황이니까 요 D가 어떻게 돼요? 최대가 되는 저 D가 이제 표현을 좀 해보면 우리 이런 거 극좌표로 표현해야죠. 반지름이 몇인원? 3인원이죠. 왜 여기 0, 얘 0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이제 3이니까 루트 3이네. 그지? 아, 그러면 루트 3. 자,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맞나? 루트 3? 잠깐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이니까 맞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루트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아, 그러면은 이제 세타하고 알범이 우리 이제 당연히 극좌표로 바꿔서 하잖아. 맞죠? 자, 그러면 세타는 우리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우리 0부터 루트 3까지, 2파이까지. 그 다음 R은 0부터 루트 3까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우리 이제 요 최대가 되는 우리 적분값을 이제 계산해 줄 수 있겠죠?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루트 3까지.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R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면적수 R도 그냥 곱해줄게요. 그러면 R 세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9R. 요거에 DR, D세타. 요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뭐 계산은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계산 뭐 쭉 해보면 우리 2분의 27 파이 27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세타 변수 분리해서 이거 적분하면 되지.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유형이었는데 결국은 어떤 뭐 이중적분이나 이제 이게 또 성대에서는 삼중적분 버전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알겠지? 그럼 결국은 뭐다? 이 피적분 함수가 0인 그 구간으로 잡아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암기를 해놔도 괜찮고 그 원리는 뭐였어? 우리 이제 일변수에서 좀 이해를 하고 확장시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결국은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주는 그런 영역이 이 적분의 값이 최대가 되는 영역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근데 그걸 구하는 요령이 는 0으로 두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됐어요? 왜냐면 0에서 음량이 바뀌잖아. 맞아요? 0에서 이제 함수값이 음량이 바뀌니까 0으로 두면은 양수인 부분을 다 포함시켜주는 영역이 돼요. 이런 형태면. 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거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정리만 돼 있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0으로 두고 영역 잡아서 하면 되는 똑같은 유형이에요. 됐죠? 근데 정리해 놓기가 좀 어려운 거지, 이런 게. 10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유형들은 좀 어렵죠? 이것도 좀 어렵고. 자, 우리 10번 문제 보시면 이제 곡선 C는 이제 이렇게 쭉 주어져 있어요. C가 어떻게 돼 있는 형태? 그러니까 X가 코사인, Y는 사인. 그러니까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지? 이거 무슨 매개변수였어요? 반지름이 1인 원의 매개변수 표현이 됐잖아. 그리고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돌아갔으니까 1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2사분면 상의 반원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식만 보고도 이게 판단이 돼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런 반원이며 뭐 반원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안 봐도 파악이 돼야 돼. 이런 말 안 주어져 있어도. 되죠? 자, 반식의 방향으로 향이 주어져 있다. 반식이니까 이제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되겠고. 자, 이때 요 선적분값 구하는 거. 그러면 일단 이게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이라는 건데,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표현이 어색하긴 해요. 이게 패곡선이라 주면 안 되는데, 왜냐면 반원은 닫혀있진 않잖아.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준 거고, 자, dx 앞에 있는 거 f1, 그다음 dy 앞에 있는 거 f2. 이제 이렇게 차지됐죠? 그지? 자, 그러면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다? 원래 패곡선이면은 뭐가 가능해요? 그림 정리가 가능하지. 맞아요? 근데 이 C는 패곡선인가요? 지금 보시면? C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런 모양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반원인데 이 패곡선이에요, 이게? 패곡선이 뭐야, 패곡선? 이렇게 돼 있는데. 패곡선은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여러분 이게 X축에 요게 포함돼 있어? 선이? 안 돼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곡선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C는 패곡선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패곡선만 좀 다뤄왔었는데, 그러면은 이거 그림 정리는 못 쓰는 상황이네, 당장은. 그쵸? 패곡선에 대해서만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그림 정리 안 되면은 뭐 확인해 보는 거야? 이제 뭐 F1하고 F2 보존역장 한번 해보는 거죠? 맞아요? 보존역장인지.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저 편미분 해보면 얘는 2죠? X로 편미분. 그 다음에 얘 Y로 편미분하면 1이잖아. 보존역장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종점 빼기 시점 못 한다고. 맞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방법은 뭐밖에 안 남았어? 우리 배웠던 내용에서는. 매개변수와. 그쵸? 세타로 직접, 매개변수가 이미 돼 있으니까 다 대입해갖고 세타에 대한 적분으로 직접 계산하는 거. 그게 맨 처음 배운 거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놈으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여요? F2에? 이거 대입하면 계산 되겠어? 이거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해? 이게 막 너무 복잡한데. 적분이 안 되겠죠? 그지? 그러면 뭐 어떻게 풀어, 이건? 뭐 우리 배운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차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려운 거야. 다른 방식으로 안 되거든. 우리가 배웠던 그 세 가지 방법으로는 다 안 돼.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매개변수 적분으로 바꾸는 것도 안 되고, 이 피적분 함수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보존 역정도 아니야. 포텐지 함수 이용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림 정리도 안 돼. 왜? 패곡선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유형이 좀 가끔씩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든 그림 정리를 쓰셔야 돼요. 아니면 뭐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림 정리는 뭐랬어? 패곡선에만 쓸 수 있댔죠. 그러면 한번 패곡선을 만들어 보는 걸 생각해 보는 거야. 패곡선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반원을 패곡선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 이어줘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을 이어줘야지 패곡선이 되는데, 뭐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죠. 뭐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이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반원으로 또 이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꺾여서 이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뭔가 우리가 계산을 좀 쉽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좋겠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쭉 있는 게 좋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 선 있죠, 요 선. 그러니까 요 선 있지, 요 선. 요렇게 된 거. 그러니까 요 X축상의 이 선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요 선을 우리가 추가를 한다, 추가. 그러니까 이거를 얘 위에 거에 C니까 이 C1이라고 합시다. C1 추가. 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방향도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요거 반식의 방향이었으니까 뭐 이런 방향이었어. 그 다음에 C도 그러면 C1도 요런 방향으로 줘야 되겠죠? 이런 방향? 맞아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패곡선. 같은 방향의 패곡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방향으로 향하는 이 X축상의 C1을 추가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C하고 C1 더하면은 패곡선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선적분을 계산하시는 거야. 그래서 C 더하기 C1 뭐 합집합이 해도 되는데 그냥 뭐 더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 요거에 대한 선적분을 계산을 하면은 뭐 저거는 그냥 생략해서 이렇게 쓸게요. 얘가 뭐가 된다, 얘가. 패곡선이야, 패곡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가능해? 그림 정리가 가능하죠. 맞죠? 이게 가능한 거야.
돼요? 자, 그럼 이거 그림 정렬랑 계산해 볼까? 자, 어떻게 돼? 일단은 이 D, 이 D는 저 반원에 대한 저 영역이죠, 그지? 그 다음에 우리 F2를 뭐로 편미분? X로 편미분. 그 다음 F1을 Y로 편미분. 빼면 되죠? 빼면 뭐야? 피지역권 함수 뭐야? 1이잖아. 모두 된 거 보여요? 이래서 그림 정리 써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요 값이 뭐로 나와요? 우리 반지름이 1인 저 원의 반원의 넓이니까 2분의 파이 나오죠?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돼요, 이거?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 선적분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뭘 구하는 게 목적? C에 대한 선적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C에 대한 선적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C에 대한 선적분. 이거 뒤에 뭐 벡터는 그 생략할게요. 그러면은 C하고 C1을 더한 선적분에서 뭐를 빼면 돼요? C1에 대한 선적분을 빼시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잖아. 정적분에서도 구간 막 나눠서 했죠. 맞아요? 이런 선적분에서도 구간을 뭐 더해주고 나눠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지역분 함수는 같다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이제 C1에 대한 선적분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 요것도 계산해야죠. 요 C1에 대한 선적분은. 이거는 뭐 패곡선도 아니잖아. 보존역장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매개변수에서 계산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C1은 이거 매개변수 표현하면은 뭐 R1T라고 할까요? 뭐가 돼? 저거 우리 매개변수 많이 해봤잖아, 저번 시간에. 어떻게 돼요? Y가 항상 몇? 0이고 X만 바뀌지. 그럼 T, 0으로 두면 되겠네. 매개변수 잘 못하시는 학생 좀 많아요. 잘 해야 돼. T, 0이라고 이거 매개변수 표현이. 알겠어요? 그래서 T, 0. 자, 이제 요렇게 두고 T에 대한 적분으로 이제 바꿔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간은 어떻게 돼요? 구간, T의 구간. T 몇부터 몇까지 바뀌었어? 그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바뀌었잖아요. 방향도 요 방향이고. 돼요? 이 C1에 대한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 끝났네. 그럼 이제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서 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우함수, 기함수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 봐봐, 이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Y에다 0 넣어야 되는데, 그럼 X제곱에 T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미분하면 1. 그럼 요거고, 뒤에 게 뭐가 돼? Y가 0이니까 이 부분이 싹 다 날아가는 거야. 이게 어려웠지만, dy가 0이니까 이 부분 싹 다 날아가서 그냥 dt 해주면 되지. 돼요, 이거? 됐지? 대입하면 되잖아. y가 지금 0이니까 dy도 0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우함 성질 써서 3분의 2 나오겠네. 됐죠? 그러면 이적분값 구했고 이정분값 구했으니까 결국 최종 결과가 뭐로 나요? 그러니까 이적분 값은 아까 2분의 파이로 구했고, 그 다음에 C1에 대한 선적분 값은 3분의 2로 구했으니까 C에 대한 선적분 값은 몇?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로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푸는 유형인지 이해돼요? 되게 어려운 거야, 이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선적분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뭘로 할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 배웠던 세 가지 방법으로. 그치? 세타에 대한 적분도 안 되고 얘가 너무 어려워서. 그쵸? 그 다음에 보존역장도 아니야. F1하고 F2 편미분하면 다르니까. 무조건 그림 정리 써야 되는데 패곡선이 아니니까 패곡선을 만들어 준 거라고. 알겠어요? 어떤 쉬운 선을 추가를 해서 패곡선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패곡선 만드는 것도 X축 상에 있는 선을 꼭 해야 되겠지, 이 문제에선.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원으로 묶을 수도 있어. C1을. 그럼 원으로 묶으면 이거 되겠어요? 원으로 묶으면 매개변수 표현이 이건데?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또 계산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축 상에 있는 선으로 한 것도 의도된 게 보이죠. 왜냐면은 Y가 0이니까 이 부분이 싹 다 날아간다고.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C1의 선적분값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빼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되지? 자, 이것 좀 어려운 유형이었어요. 8번하고 10번은. 조금 이제 그림 정리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유형들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봐두시면 되겠지. 자, 12번 한번 봅시다. 우리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 점 1,0에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경로를 C라고 하자 돼 있죠. 이제 다음 주어진 이제 벡터장을 C에 따라 선적분한 값이 0이 아닌 거 고르는 사항이에요. 아, 그러면 선적분 값이 0이 아닌 거 고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그린 정리를 쓸 수 있잖아, 지금. 예, 패곡선이니까 C가. 그러면 C는 반지름을 한 바퀴 도는. 그러면 C가 패곡선. 그린 정리 가능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1번. 이제 저거에 대한 선적분 값이 이제 어떻게 나온다? 그린 정리 적용해서 영역 D에 대한 이중적분으로. 그러면 이제 얘가 F2고 얘가 F1이잖아요. F2를 X로 편미분. 그러면 2X 마이너스. 그 다음 Y로 편미하면 2X죠. 뭐야 이거? 0이지? 아, 그러니까 이 피적분함수가 0이니까 선적분의 값이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돼요? 자, 그래서 1번 이제 맞는 거고. 자, 2번. 얘 마찬가지예요. 자, F2를 뭐로 편미분? X로 편미분. 그러면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Y고. 그 다음에 요 놈을 뭐로 편미분? Y로 편미분이면 이제 플러스 되죠. 빼야 되니까. 플러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Y. 아, 얘 마찬가지 뭐예요? 0이지. 맞아요? 갖다 빼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번. 3번도 이제 적용해보면 저거 F2를 X로 편미하면 그 다음에 F1을 Y로 편미. 아, 그러면 똑같지. 요게 DA니까 결국 얘도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 이제 해봐. 뒤에 F2를 X로 편미분하면 2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되겠고. Y로 편미하면 2X제곱이네. 아, 그러면 이거는 항상 0은 아니죠. 이 영역에서.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0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 답이 이제 4번으로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정리를 그냥 생각해서 계산해봐도 되는 유형인데 이런 문제의 어떤 의미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뭘 구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이따 배울 건데 그 그림 정리가 사실 스톡스 정리에서 유도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이게 그래서 사실은 컬을 구한 거예요. 컬을. 알겠어요? 컬. 그래서 결국은 요 피적분 함수가 0이 된다는 의미가 컬이 0이라는 뜻이에요. 저 벡터 함수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해봤잖아. 이게 이제 보존력 장인지 확인했던 거 기억나요? 보존력 장인지 확인했던 거. 편미분에서 같으면은. 그럼 저건 편미분에서 빼는 거니까 같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아, 빼서 0이 됐다는 거. 같다는 거잖아. 그럼 보존력 장이라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다 뭐인 거다? 보존력 장인 거지. 돼요? 그럼 우리 보존력 장에 대한 선적분은 어떻게 구한댔어? 기억나요? 어떻게 구한댔어? 보존력 장에 대한 선적분. 포텐시 함수 구해갖고 종점 넣고 시점 넣어서 빼갖고 구한댔죠. 맞아요? 그러면 포텐시 함수 뭐 구할 수 있겠지. 다 편적분해서. 근데 뭐야? 우리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이잖아. 패곡선. 패곡선이면 어때요? 패곡선이면. 뭐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작점도 있나? 1,0에서 시작했대.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럼 시점 몇이야? 1,0 시작. 종점도 몇이에요? 1,0이지. 맞아요? 아, 이게 패곡선이면 종점하고 시점하고 같구나. 그러면 보존력 장에서 포텐시 함수에 종점 넣은 거하고 시점 넣은 것도 어떻게 되겠어? 점이 같으니까. 당연히 함수값도 같겠지. 그럼 빼면 무조건 뭐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바로 내용에서 쓰이는데 우리 이따 배우는데요. 보존력 장에 대한 선적분은 무조건 값이 몇이다? 0이 되는 거야.
보존력 장애에 대한 패곡선의 선적분 있죠. 패곡선이 들어가야지. 패곡선이 아니면 종점하고 시점 넣어서 빼는 건데 패곡선이면 종점하고 시점이 같으니까 무조건 선적분의 값이 0 나오는 거예요. 돼? 종점하고 시점 같으니까 대입해서 뺀 것도 당연히 같겠지. 점이 같으니까. 되죠? 그래서 이제 패곡선의 이제 보존력 장애에 대한 패곡선의 선적분은 값이 항상 뭐다? 0이다. 됐죠? 자, 근데 우리 이따가 배우는 내용에서 이게 뭐 또 불연속점이 포함되면 0이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건 이따 이론으로 배우고. 그런 점이 없으면 해석적이라면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자, 뭐 그런 내용에 대한 저 대표 유형이었고. 근데 뭐 그냥 이 내용 잘 몰라도 쭉 풀어서도 그냥 구했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알면은, 결국 선적분값,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값이 0이 아닌 거 고르라는 거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존력 장애 아닌 거 찾으라는 거야, 결국. 왜냐면 보존력 장애면 선적분이 0이 될 테니까. 돼요? 그래서 보존력 장애 아닌 4번을 답을 해주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보존력 장애고. 이렇게도 해석해서 풀 수 있어요. 자, 정리하시고, 해보고. 우리 이제 넘어와서, 이제 페이지 236쪽 봅시다. 그러니까 방금 문제에서 풀었던 이론이 여기서 이제 좀 쓰여요. 알겠지? 이 2번. 이제 피적분 함수가 뭐인 경우? 불연속인 경우. 우리 이제 방금 배웠던 유형들이 이제 피적분 함수가 해석적.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게 없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배운 거고, 네, 불연속인 경우의 선적분이에요. 자, 내용 한번 봅시다. 다 왔지? 자, 패곡선 C의 내부에서 이제 피적분 함수가 뭐라고 돼 있어? 불연속이라 돼 있지. 불연속인 점. 그러면 불연속이면 뭐가 0이라 했어요? 분수식 모양이면? 분모가 0이라 했지? 자, 그러면 분모가 0인 거다. 분모가 0이 아니면 해석적. 분모가 0이면 불연속. 비해석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분모가 0인 점이 포함된 경우는 이제 불연속인 거니까. 맞죠? 함수값이 정의 안 되니까 불연속이지. 그래서 불연속인 점을 다음과 같은 이제 그림처럼 우리 뭐 해준다? 이 제외를 시켜주는 거야, 개념이. 제외. 그래서 보통 어떻게 제외를 시켜주냐면 반지름이 뭐인 원?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이제 제외를 시켜주는 거야. 자, 그래서 제외를 하면 연속이 되므로, 그러니까 불연속인 지점을 없앴으니까 이제 연속이 되는 거예요. 불연속인 지점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림 정리를 적용하면 F가 보존력 장애인 경우 선적분의 값이 0이 된다. 이게 방금 배웠던 거. 보존력 장애에 대한 선적분이 0이 되죠? 불연속점 포함 안 되면. 맞죠? 이게 그 말이야. 우리 아까 방금 했던 거. 그치? 자, 근데 뭐 저거를 뭐 제외해서 한다는데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런 형태의 적분을 하는 사항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C에 대한 적분하는 사항이지. 근데 이 C에 뭐가 포함이 돼 있다? 이 불청객이 있어. 여기 이제 불연속점이 포함되어 있죠. 불연속점. 맞아요? 그러면은 보존력 장애여도 당장은 그림 정리 못 써. 왜? 불연속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림 정리 쓸 수 있는 거는 이 내부 영역에서 피적분 함수가 해석적이어야 됐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없다는 것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불연속인 점이 있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연속인 형태의 대표적인 경우, 그것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하죠. 이제 그림에서 우리 이제 C1 있죠, C1. 그러니까 어떤 벡터 함수냐면, 이제 지금 단순 패곡선이라 하자. 근데 F가, 그치, 불연속인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이거 얘도 하나 알아둬요.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이거 F가 어떤 모양이었어? 이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마이너스 y 콤마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뭐라 했어? 보존력 장이면서 원점에서 불연속인 그런 함수랬죠. 이게 보존력 장이면서 원점에서 불연속. 인 대표적인 함수였죠.
하나 형태는 좀 외워둬야 돼.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거는 그래서 원점에서 불연속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라 하면은 바로 선적분은 못 해요. 그림 정리 바로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 그러면 불연속인 점을 제외를 시켜주면 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생각이. 알겠어요? 근데 우리 아까 뭐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뚫어주는 거야, 뚫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뚫어주는 모양을 여기를 보통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잡아야지만 계산이 쉽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피적분 함수일 땐 더더욱. 알겠지? 자, 그래서 보통 요 C2 있죠, C2. 뚫어주는 C2. 그러니까 요 놈을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잡는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뚫어둬서 이제 구하면은 불연속점이 포함된 거예요. 이 뚫은 이제 이 선은, 이 패곡선은.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 놓으면은 이것도 어쨌든 패곡선이죠. 왜? 끊어져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연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그럼 패곡선이지. 맞아요? 안 끊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 C1하고 C2, 그러니까 C3하고 C4 다 더한 것도 패곡선인데 불연속점을 포함하고 있어? 포함 안 하고 있어요?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불연속점은 이 뚫어놓은 선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끄집어내면 이게 바깥이잖아. 요것도 바깥이야, 요 안쪽도. 이해되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점을 뚫어가지고 제외를 시켜준 거구나.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치? 가려면은 이 C1하고 C2, C3, C4에 대한 선적분, 이 4개의 선에 대한 선적분의 값은 뭐가 되겠어? 우리 아까 문제에서 정리했던 거. 보존력 장이잖아, 이거 어쨌든. 근데 불연속점 포함 안 돼 있어. 원점 빼져 있으니까. 그러면 선적분과 무조건 몇이야? 0이지. 맞아요? 그래서 C1하고 C2, C3, C4를 더한 선적분의 값은 무조건 몇이다? 0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알으셔야 돼요. 뭐냐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 그림에서 뭐 C1하고 뭐 합집합이라 쓸까요, 그냥? 그 다음 C2하고 C3하고 C4. C4. 자, 요거 합집합한 선적분의 값이 항상 뭐가 된다? 얘 뭐가 돼? 0이 되는 거라고. 0. 왜? 불연속점 포함 안 돼 있는 보존력 장에 대한 선적분이니까. 되죠? 이거 이해돼? 이거 일단 이해돼야 돼. 됐죠?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워. 그리고 이 C3하고 C4 있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좀 없어질 수 있거든. 왜냐면은 이 뚫는 폭 있죠, 폭. 요 폭. 이 폭은 사실 이제 좀 크게 그려놨는데 엄청 얇게 해도 상관없지. 맞아요? 이 폭 있잖아, 이 폭. C3하고 C4의 이 사이.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은 극한 개념 도입하면은 거의 그냥 같다고 둬봐. 그러면은 이 선적분하고 이 선적분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쇄되겠지. 왜? 길이는 똑같은데 방향만 다르잖아. 그럼 부호가 다른 거니까 상쇄돼서 없어지겠죠. 돼요? 그러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은 뭐가 된다? 상쇄가 된다, 상쇄.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어차피 상쇄돼서 없어질 선적분 값이니까. C3하고 C4는 없어도 된다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C1하고 C2에 대한 선적분의 합으로 바뀌지. 이 폭이 아주 작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C1하고 C2를 더한 선에 대한 선적분의 값이 몇이 돼? 0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여기까지 돼요?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림에서 C1하고 C2가 서로 교차하지 않고 각각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 요 방향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요 C1은 지금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죠. 맞아? 근데 C2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돼서 나오잖아. 그럼 방향 봐봐.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이런 방향이야. 그러면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지. C1하고 C2는 방향이 어떻다? 반대구만. 그래서 C2가 이 시계 방향이라는 거, 요거를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C1이 반시계 방향일 때.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죠? 쭉 그려보면.
돼? 그러면 이제 f가 불연속인 경우, 그러니까 요런 함수, 대표적으로 요 함수였지? 그러니까 거의 요 함수만 나온다 보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변형된 형태도 나올 수 있고. 알겠어요? 자, 요거 불연속인 점을 제외한 곡선에 우리 무슨 정리를 적용한다? 그린 정리를 적용하면은 뭐였어요? 요 내용이야. 우리 C1하고 C2 더한 선적분이 뭐가 된다? 값이 0이 되는 거죠. 되지? 자, 그래서 우리 C에 대한 선적분이 이제 요거 두 개의 합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근데 이 선적분의 값이 뭐가 된다? 0이 되니까 우리 이제 이거는 좀 근데 잘못 써있긴 하다. 얘가 C가 이게 C인데 이거는 좀 없애주세요. 앞에 거 이건 좀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세요. 이 두 번째부터 여기부터만. 그럼 이거 더한 선적분이 0이야. 우리가 이거 합집합으로 써놓은 거 그냥 나눠놓은 거예요. 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 C1을 뭐로 또 볼 수 있어요? 이 C1은 바깥의 거니까 이 C1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요 사이 조금 뚫어놓은 거지. 맞아요? 근데 이거 극한개념 도입하면 뭐랬어요? 이 뚫어놓은 거 거의 적분 뭐 의미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냥 C랑 똑같다고 값이. 이 아주 폭이 작게 뚫어놓으면. 맞아요? 그래서 C나 C1이나 똑같은 거죠. 선적분의 값은. 돼? 그래서 요 놈을 C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돼요? C1이랑 C 같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C의 선적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요 놈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넘기면 되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유도되는 거야. 그래서 요 C1이 결국은 C인데 이 C에 대한 선적분의 값은 뭘로? 얘 넘어가면 부호 바뀌지. 그래서 마이너스에 C2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뀐다는 게 요 불연속 그린 정리 개념이에요. 공식이지. 그래서 저게 결국은 최종 공식이에요. 근데 이제 저게 왜 저렇게 떡 나오냐? 유도를 좀 해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결과만 알아도요, 결과만. 그래도 충분해. 불연속점 포함된 이런 어떤, 선적분의 값은, 이런 벡터 함수에 대한 선적분의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에, 이 C2는 보통 뭐라 했어요? 우리 아까 C2도 설명했는데, C2는 보통은 반지름, 2, 1, 2인 원으로 보통 잡아준댔죠. 그래야지만 뭔가 이 계산하기가 쉬워. 이런 형태의 선적분의 값은. 알겠죠? 그거는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5번 봤죠? 한번 봅시다. 자, 15번은 우리 곡선 C, 요거를 타원이라고 할 때, 우리 이 선적분값 계산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피적분 함수만 봐도 좀 눈치를 채야 돼. 이거 보여요? 아까 썼던 피적분 함수? 우리 dx하고 dy 이렇게 내적 시켜놓은 거죠? 그러면 그 피적분 함수구나. 뭐인 형태? 그러니까 요 피적분 함수는 보전력 장이면서 어떤 형태? 특징이 원점에서 불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지. 불연속이라는 거. 근데 저 C가 타원이고 어떻게 돼 있어요? 포함돼 있지. 뭐가? 불연속점이. 원점이 포함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바로 보전역장이어서 이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 쓸 수가 없죠. 맞지? 이게 이제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없으면은 선적분의 값은 무조건 0이에요.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은. 그게 우리 아까 내용에서 정리했던 거죠. 그치? 근데 불연속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뚫어줘서 계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불연속점 그림 정리 내용을 적용해보면 저 선적분의 값이 어떻게 바뀌어요? C1에 대한 선적분, 마이너스의 C1으로. 그 다음에 이 C1은 뭐랬어? 반지름이 1인 원이랬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게 x제곱 그대로 쓸게요.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마이너스 ytx 플러스 xdy인데, 자, 요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C1도 폐곡선인데? 근데 불연속점 포함되어 있는 폐곡선이잖아. 그러니까 그림 정리나 이런 거 못 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산을. 이 C1의 선적분을 계산할 때. 매개변수로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반지름 1은 원으로 만들었던 거지. 매개변수에서 직접 선적분 계산을 하라고. 다른 이론을 못 쓰잖아.
맞죠? 불연속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는 매개변수에서 계산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R1T라고 할게요. 이거 매개변수 시킨 거. 아, 그러면 반지름 1인 1이니까 당연히 뭘로? 코사인, 사인으로. 아, 이건 많이 해봤지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 범위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한 바퀴 다 돈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타원 안에 뚫어서 반지름 1인 1 만들면은 한 바퀴 다 돈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간을. 우리 이제 t의 범위. t가 이제 각이니까 0에서부터 몇 파이로? 2파이로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거 한번 그림 그려서 이해를 해볼게요. 원래 저 한 바퀴면 0부터 2파이였는데 타원이 이렇게 돼 있겠죠. y가 좀 더 길지. 그러면 이런 타원인데 뭐 이해할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y축이 여기라고 생각해 그냥. x축 여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어디선가 뚫어가지고 반지름 1인 1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 이거 방향을 잘 생각해야 되잖아. 방향. 맞아요? 방향이 뭐랬어 얘가? 저거 선적분은 반식의 방향. 그러니까 원래 선적분이 이게 반식의 방향이랬어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 봐. 이게 반식의 방향인데 여기로 들어갔다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나오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얘가 C1인데 C1은 무슨 방향 돼요? 요렇게 가네? 식의 방향이지. 맞아? C의 방향이랑 반대가 된다. 그래서 C1은 뭐가 되는 거야? 식의 방향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매개변수화 시킨 저 t의 범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어떻게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구간을 0에서부터 마이너스 2파이까지 잡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기 동경을 그냥 2파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2파이에서부터 0까지로 잡던가. 알겠어요? 그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 그러면은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2파이부터 0까지 혹은 0부터 마이너스 2파이까지 잡아야지. 방향이 반식의 방향이기 때문에. 돼요? 그러면 그냥 2파이에서부터 0이라고 할게요. 그냥 반대로. 그러니까 원래 방향이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 원래가 0부터 2파이였으니까 반식의 방향이면 이게 반대로 되겠지. 이해돼요 이거? 반식의 방향일 때가 0부터 2파이였으니까 식의 방향이면 2파이부터 0이 되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뭐 굳이 마이너스 2파이 뭐 음수 도입할 필요 없잖아. 귀찮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잡아줘서 어떻게 하면 돼요? t에 대한 선적분을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뭐 여기다 해보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제 2파이부터 0이지? 그러니까 요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반식이기 때문에 반식. 식의 방향이기 때문에 식의 방향. 자, 식의 방향.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해봐. 이거 이제 반지름이 1인 1으로 둔 이유도 알겠죠? 요거 봐봐. 1이잖아, 1. 맞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치환한 거야. 되죠? 그럼 얘가 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y가 사인 t. 자, 요놈의 우리 dx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우리 코사인 t. 그 다음에 y 미분하면 또 제곱되죠. 요거의 dt. 뭐야 이거? 1이지? 제곱에 관한 식은 1이구만. 그러면 0에서 2파이 빼면 마이너스 2파이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 그럼 몇 나와요? 선적분의 값 2파이로 이제 계산해 줄 수 있겠죠. 다 됐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지름이 1인 1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기가 불연속이잖아요. 여기가 원점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도형으로 뚫어줘도 상관없어. 모양을 어떻게만 잡으면. 그러니까 원점이 포함되게만 잡으면은 이런 뭐 사각형 영역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삼각형 모양도 되고 이런 울퉁불퉁한 모형으로 해도 돼. 알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뚫어 놓으면 이 C1에 대한 선적분이 계산이 어렵겠지. 그래서 이 피적분 함수 모양 보고 반지름 1인 1으로 저 뚫어준 거예요. 일부러.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왜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거든. 근데 우리 최대한 계산하기 쉬운 형태. 여기서 t에 대한 매개변수 표현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반지름 1인 1으로 왜 잡는지도 이해되죠? 됐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잡아도 원래는 상관없다고. 근데 이 계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거야, 1으로.
돼요? 그리고 이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세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피접근함수 이거 유명한 거랬잖아. 맞아요? 어떤 형태? 그러니까 보존력 장이면서 원점에서 불연속.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흔하지 않아. 알겠어요? 보존력 장이면서 불연속인 함수가 흔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거의 이거랑 유사한 형태일 거예요. 알겠어요? 좀 뭐 평행이동 돼 있다든가 뭐 그런 형태겠지. 거의 이 유사한 형태란 말이에요. 이 피접근함수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불연속점 포함되어 있는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 값은 이렇게 이제 뚫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 피접근함수가 같으면 뭐예요? 우리 그냥 이게 똑같이 되겠지, 과정이. 그럼 결과가 항상 뭐 나와? 2파인 거예요, 결과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결과까지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어떤 유형에서 피접근함수 요놈 이거 보고 딱 차관이 돼야 돼. 와, 이거 보존력 장이면서 이 0에서 이제 불연속인 그런 좀 유명한 보존력 장이구나. 그럼 이거에 대한 원점 포함되어 있는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은 바로 2파이. 이거 계산할 필요 없지. 좀 외워두면 좋아. 그래서 못 외우면 이렇게 다 매개변사 일일이 해서 계산해야 돼. 이 공식까지 외우고. 알겠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결과만 외워둬요, 결과만. 그리고 이제 뭐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 이게 막 자주 나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아주 가끔씩 나올 수 있는데 나왔을 때 좀 어려운 유형이긴 해요.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되죠? 자, 그래서 그냥 불연속점 포함되어 있는 저 벡터 함수에 대한 저 선적분의 값이 0이다.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 값이 0이다. 2파이다 라고 좀 외워두시면 더 좋은 내용이에요. 정리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좀 약간 평행이동 돼 있는 모양이죠.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봐요.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겠어, 근데 답은. 똑같아, 계산이. 다 대입하면 똑같다고. 여기서 막 다 저 원으로 치환해서 넣을 거 아니야. 그럼 똑같아요, 결론이. 자, 한번 보시고. 자, 우리 페이지 236쪽에 넘어와서 이제 또 내용 볼게요. 자, 3번은 우리 외양 유출이라고 하는데, 외양 유출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봐두셔도 되는 내용인데, 어떤 형태냐면, 우리 패곡선 C를 가로지르는 벡터장, 요거의 외양 유출이 그냥 이렇게 정의돼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암기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F 벡터. 우리 이거 2차원상의 벡터죠. F1, F2. 요거에 둘러싸인 영역 R에서의 이제 뭐의 이중적분과 같다. 그러니까 요 놈의 이중적분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 유출 식이 이제 이렇게 그냥 정의돼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선적분식에서 좀 다른 점은 뭐지? 이 벡터가 이 사이에 들어있네? 이것 때문에 외양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단순한 선적분. 이게 있으면은 외양 유출. 그래서 요거는 저 C의 뭐가 되냐? C의 M 벡터면 보통 무슨 벡터? 법선 벡터지, 법선 벡터. 그래서 C의 법선 벡터. 자, 그래서 C의 법선 벡터하고 요거 DS를 같이 이제 계산을 하면은 뭐가 되냐?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선적분 뭐였어? F1 dx 플러스 F2 dy였죠. 맞아? 근데 저 외양 유출은 이게 M 벡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계산을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야. 약간 특이하게 나오지. F1 dy 마이너스 F2 dx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계산할 때는 요 놈을 뭘로? 이게 dx 앞에 있는 거니까 F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dy 앞에 있으니까 F2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F2를 뭐로 편미분? x로 편미분이지? 자, 그럼 써볼게요. 우리 이제 그림 정리 쓰는겨. C 패곡선이니까 이 상태에서 그림 정리 쓰는 거야. 이 상태에서. 알겠어요? 그러면 뭐가 돼? F1을 뭐로 편미? F1이 이제 F2 개념이 되는 거니까 얘를 x로 편미죠. 그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1. 그 다음 백인데 여기 마이너스도 나오니까 플러스 되지. 요놈 dx 앞에 있는 걸 y로 편미.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중 적분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양 유출이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피적분함수 좀 익숙해야 되는데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리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좀 다시 봐요. 내용. 포텐셜 함수하고 이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 3단원인가? 5-3? 그 이제
그 경도 배울 때 있잖아. 그 뒷부분에 나와 있었어. 발산하고 그 다음에 회전하고 다이버던스하고 컬이라고도 하죠. 발산은 다이버던스, 회전은 컬. 그 다음에 포텐셜 함수 나왔었어, 내용이. 맞아요? 컬이 0인 걸로. 자, 그때 나오는 이게 뭐다? 다이버던스야, 얘가. 알겠어요? 요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요게 다이버던스 F다. 다이버던스 어떻게 구한댔죠? F1을 X로 편미 더하기 F2를 Y로 편미지. 만약에 3차원이면 F3를 Z로 편미한 것까지 더하는 거지. 근데 2차원에서의 다이버던스 뿐이지. F2까지밖에 없으니까. 되죠? 아, 이게 결국 다이버던스구나.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정리된 거야. 다이버던스의 이중적분이랑 같다고. 결국 어떻게 된 거다? 그리고 선적분이 이렇게 표현되니까 저 n벡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생략했어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 결국은 그림 정리를 쓰면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돼요? 다이버던스에 대한 저 이중적분으로 바뀌는 거. 근데 뭐 그냥 참고로만 받으시면 되고 공식만 그냥 외워두셔도 무방하겠어요. 되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17번 한번 봅시다. 근데 직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y는 풀마 1로 경계되는 정사각형 영역이네요. 요거를 가로지르는 이 벡터장의 외곽 유출 구하는 상황이죠. 아, 그럼 외곽 유출이면은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요거 이중적분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둬요. 그냥 결과 공식 있죠? 뭐로 바뀐다?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중적분으로 바뀐다는 거. 그림 정리로 유도가 됐던 건데 그냥 결과 자체를 좀 암기해서 하면 좋죠. 그럼 결국 뒤에 이제 요거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F1을 뭐로 편미? X로 편미야. 다이버전스. 순서대로 그냥 편미면서 싹 다 더한 게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훨씬 쉽지. 그죠? 암기하기 쉽고. 그리고 X로 편미, Y로 편미해서 더하면 1 더하기 2Y죠. 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이네, 둘 다. 굳이 뭐 그림 그릴 필요 없죠? 둘 다 상수. 아, 그러면 우리 이제 dy dx 하면 우리 x는 변수 분리 되니까 2 곱하기 y에 대한 적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y 더하기 y 제곱이니까 에이, 근데 이거 없애버려도 되지. 왜? 기함수. 그러면 y만 하면 되네. 그러면 이것도 그냥 2네. 그럼 2 곱하기 2니까 몇? 이거 이제 기함수 이런 것 좀 항상 생각하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식만 잘 외워두면 어려울 건 없어요. 외곽 유출 이런 것도. 근데 거의 시험엔 나올 가능성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공식이니까 좀 받으시면 좋죠. 자,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잘 보셔야지.